부장님, 잠깐 인사팀으로 들르시겠습니까?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돌아보니 인사팀 팀장이었습니다.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지금 말입니까? 예, 잠깐이면 됩니다. 그 말이 듣고 나서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그 문이 다시 열릴 때 그의 인생이 닫힐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 달아주세요. 그곳에 행운과 단밤이 깃들기를 바랄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정수 부장은 늘 그렇듯이 6시 30분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 몸이 먼저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어긴 적 없는 루틴이었죠. 거실로 나가 조용히 커피를 내렸습니다. 아내는 아직 자고 있었고 아들은 방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아침 풍경 속에서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까지는 말입니다. 정수는 다림질된 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고르며 잠시 멈칫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평소와 같은 남색 넥타이를 골랐습니다. 늘 하던 선택이었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오늘도 일찍 나가세요? 아내가 반쯤 잠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예, 오늘은 월말이라 좀 바쁠 것 같습니다. 정수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거짓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도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경비원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고 엘리베이터 앞에는 출근하는 직원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정수는 자연스럽게 그 줄에 섰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특별한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올라탔고 정수도 그 안에 섰습니다. 늘 서던 자리, 왼쪽 뒤편 버튼이 잘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장님, 잠깐 인사팀으로 들르시겠습니까?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돌아보니 인사팀 직원이었습니다.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지금 말입니까? 예, 잠깐이면 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정수는 아무 생각 없이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 문이 다시 열릴 때 그의 인생도 닫힐 줄은 몰랐습니다. 인사팀 회의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들리던 키보드 소리조차 없었습니다. 정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는 인사팀장과 젊은 직원이 앉아 있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장님, 회사 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 말로 시작됐습니다. 정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지. 그래서 이번에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그 문장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이 30년을 잘라냈습니다.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하면 무언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고민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스스로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오늘로 정리하겠습니다.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30년이 끝나는 데는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짐을 정리하는 동안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옆자리 후배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누군가는 모른 척 자리를 떴습니다. 정수는 서랍을 하나씩 비웠습니다. 볼펜, 메모지, 오래된 명함들. 그 안에는 자신이 살아온 시간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담을 상자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정수는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늘 바쁘게 돌아가던 공간이었지만 그날은 낯설었습니다. 자신이 빠져도 아무 일도 없다는 사실이 더 낯설었습니다. 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수는 그 말을 들었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멈출 것 같았습니다. 상자를 들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마치 몸에서 무언가 빠져나간 느낌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아침에 서 있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 옆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한 발짝 떨어졌습니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보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정수는 그 사실을 모르는 척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불이 켜졌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다는 표시가 떴습니다. 그 짧은 기다림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 걸까? 출근할 때는 목적지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내려가면 끝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정수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장은 그대로였지만 사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버튼을 누르려다 손이 멈췄습니다. 지하 1층 주차장. 평생 눌러본 적 없는 버튼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는 그 순간 정수는 깨달았습니다. 오늘이 단순한 퇴사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알던 세상에서 완전히 밀려났다는 것을.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오정수는 처음으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오정수 부장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지하 1층 주차장은 늘 보던 공간이었지만 그날은 전혀 다른 장소처럼 느껴졌습니다.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형광등 불빛은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발걸음이 묘하게 어색했습니다. 출근할 때와는 전혀 다른 감각이었죠. 갈 곳이 정해져 있지 않은 발걸음은 이렇게 무거운 것인지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평소처럼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주식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기업 실적 이야기, 모두 자신이 속해 있던 세계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기어를 넣지 못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가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출근 시간과 똑같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다고 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정수는 차를 몰고 회사 주변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의미 없는 주행이었습니다. 그저 시간을 미루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회사 건물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을 드나들던 건물이었습니다. 그 안에 자신의 자리가 있던 시간이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한 번 더 그 건물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벌써 오셨어요? 정수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습니다. 오늘 좀 일찍 끝났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식사 드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식탁에 앉았지만 밥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을 들고 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날 저녁 결국 아내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정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 그만두게 됐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설명하지 못한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놀람, 걱정, 계산. 여러 감정이 얼굴 위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갑자기요? 얘 회사 사정이 좀 안 좋아서. 정수는 끝까지 담담하게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단어가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회사 회의실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현실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처럼 6시 30분에 눈을 떴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눈을 감으려 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결국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셔츠를 꺼냈다가 다시 옷장에 넣었습니다. 넥타이를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오전 정수는 집 근처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동네를 몇 바퀴 돌다가 경비원과 마주쳤습니다. 경비원은 정수를 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일 안 나가세요? 그 말은 아무렇지 않게 던진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수에게는 이상하게 깊이 박혔습니다. 어르신.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부장님이었던 자신이 하루 만에 어르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쉬는 날입니다. 그리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알아볼까봐 괜히 불안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정수는 처음으로 구직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경력직 채용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력서를 쓰려 했습니다. 하지만 커서가 깜빡일 뿐 아무것도 적히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해온 일들이 머릿속에 있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일을 지금 세상이 필요로 하는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결국 이력서를 저장하지 못한 채 창을 닫았습니다. 며칠 뒤 그는 용기를 내어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면접관은 젊은 남자였습니다. 아들보다 어려 보였습니다. 경력은 훌륭하신데요. 그 말로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그 뒤의 말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찾는 방향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거절당하는 것에 회사에서 쌓아온 30년이 단 몇 분의 면접으로 정리되는 것에 건물을 나와 길가에 섰습니다. 차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사람들도 각자의 방향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들 모두는 어딘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정수만 멈춰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뭘 해야 하지? 그 질문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갈 곳은 없었지만 멈춰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시간은 지나고 있었지만 정수에게는 아무 변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집안을 서성이다가 괜히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없는 하루는 생각보다 길었고 그 길이는 사람을 점점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일부러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구직 사이트를 들여다보고 예전에 알던 사람들에게 연락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연락을 받는 쪽의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형님, 요즘 시장이 너무 안 좋습니다. 조금만 더 상황 보시죠. 제가 자리 생기면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모두 예의 바른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모를 만큼 정수는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 사실이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정수는 집에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TV를 켜놓고 있었지만 화면은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소리는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내용은 하나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들 지우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자연스럽게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빠, 오늘도 집에 계셨어요? 그 말은 단순한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수의 귀에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정수는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좀 쉬고 있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어딘가 복잡했습니다. 말을 더 하려다 멈추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후 지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요즘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정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이 너무 정확하게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은 알아보고 있다. 짧게 대답했지만 스스로도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우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요즘은 옛날처럼 경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말에는 나름의 배려가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수에게는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경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말. 그건 결국 자신이 가진 것들이 이제는 의미 없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이어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내 이미경은 일부러 밝은 목소리를 유지하려 했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오늘 마트 가보니까 진짜 깜짝 놀랐네요. 평소 같으면 대답을 했을 정수였지만 그날은 조용히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결국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언제까지 이렇게 계실 거예요? 정수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그냥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아내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불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알아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그 질문은 짧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정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금도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건 알겠는데요. 구체적으로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정수는 결국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아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노력만 하면 되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 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력만 하면 되는 나이가 아니라는 말. 그 말은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식탁 위가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누가 안에서 꽉 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결국 집을 나섰습니다. 갈 곳은 없었습니다. 그저 밖으로 나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동네 포장마차에 들어가서 혼자 술을 시켰습니다. 소주잔을 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한 잔을 넘겼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지자 그 맛이 이상하게도 익숙했습니다. 몇 잔이 더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뭐지? 회사에서는 부장이었습니다. 집에서는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그 말은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그에게는 분명히 들렸습니다. 그 질문은 그날 밤 정수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무언가는 해야 한다는 것. 그 사실만큼은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오정수는 조금 달라지려고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더 이상 그대로 있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빠르게 사람을 무너뜨리는지 이미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일부러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몸이 먼저 깨어났지만 억지로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일어나도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7시를 넘기지 못하고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거실로 나와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어제 아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 말은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이번에는 양복이 아니었습니다. 편한 셔츠와 바지였습니다. 그 변화는 작았지만 정수에게는 낯설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작은 공원이 보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근처에서 누군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사진은 이렇게 찍으셔야 잘 나가요. 아니요, 가격을 너무 높게 잡으시면 안 팔려요. 요즘은 회전이 중요해요, 회전이. 정수는 무심코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박스를 옆에 두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옷이었습니다. 아마도 중고 거래용으로 보였습니다. 여성은 사진을 찍고 화면을 확인하고 다시 각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꽤 익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내 여성의 통화가 끝났습니다. 그녀는 박스를 정리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오늘 안 팔리면 가격 내려야겠다. 정수는 그 말을 듣고 자신도 모르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이런 걸로도 돈이 됩니까? 여성은 살짝 놀란 표정으로 정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금세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 이거요? 되죠. 요즘은 다 이렇게 벌어요. 정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 이렇게 벌어요. 그 말이 묘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이런 걸 많이 하십니까? 네, 그냥 집에서 안 쓰는 거 팔기도 하고 싸게 사서 다시 팔기도 하고요. 여성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수에게는 낯선 세계였습니다. 물건을 사고 다시 파는 것. 그건 자신이 해온 일과는 전혀 다른 방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걸로 생활이 됩니까? 정수의 질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여성은 잠시 웃었습니다. 엄청 잘 벌진 못해요. 근데 못 벌지도 않아요. 그 애매한 표현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정수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괜히 자신이 시대에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다시 박스를 들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남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의 머릿속에는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사진을 찍던 모습, 가격을 조정하던 말, 그리고 요즘은 다 이렇게 벌어요라는 한마디. 집에 도착한 정수는 바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처음으로 중고 거래 앱을 설치했습니다. 설치하는 데만도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인증을 하고 설정을 하고 위치를 입력하는 과정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화면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물건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의류, 가전제품, 가구, 잡화, 별의별 것들이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한참 동안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일이 되는 건가? 그날 저녁 정수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쓰지 않는 선풍기, 낡은 가방, 몇 년째 입지 않은 외투. 그동안은 그냥 버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물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정수는 선풍기를 하나 꺼냈습니다. 먼지를 닦고 작동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사진을 찍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어떻게 찍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물건을 찍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더 필요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셔터를 눌렀습니다. 사진이 찍혔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정수는 다시 찍었고 각도를 바꿔보기도 했고 조명도 바꿔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선풍기 사진을 3장이나 찍고 나서야 겨우 하나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판매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선풍기 팝니다. 그 한 줄을 쓰고 나서 다시 멈췄습니다. 무엇을 더 써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정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글을 조금 더 추가했습니다. 잘 작동합니다. 깨끗합니다. 그리고 등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작은 일이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회사 밖에서 스스로 무언가를 해본 순간이었습니다. 정수는 휴대폰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던 어제와는 다른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아주 오랜만에 조금 덜 무거운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선풍기를 올린 다음 날 아침 오정수는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알림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주 조금 뛰었습니다. 정수는 화면을 눌렀습니다. 5,000원 가능할까요? 정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자신은 10,000원에 올려놨습니다. 절반 가격이었습니다. 이게 흥정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마주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정수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답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보내자니 너무 단호한 것 같았고 됩니다. 라고 보내자니 손해보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답장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상대방은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럼 다른 데서 살게요. 그리고 대화는 끝났습니다. 정수는 한참 동안 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를 놓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까지도 선풍기는 팔리지 않았습니다. 조회수만 조금씩 올라갈 뿐이었습니다. 정수는 결국 가격을 8,000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판매 글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이 달랐습니다. 자신의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깔끔했습니다. 설명도 달랐습니다. 단순히 팝니다가 아니라 바람세기 3단 조절 가능, 작동 상태 양호, 여름 대비 추천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정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너무 아무렇게나 올렸다는 것을. 그날 밤 그는 선풍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조명을 켜고 배경을 정리하고 각도를 바꿔가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몇 번을 반복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지우고 다시 찍었습니다. 그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글을 고쳤습니다. 바람색이 좋습니다. 깨끗하게 사용했습니다.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조금 더 설명이 생겼습니다. 정수는 다시 등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왠지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무료 나눔 가능할까요? 정수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무료는 좀. 답장을 보내려다 멈췄습니다. 그는 결국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선풍기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정수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도 제대로 못한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무언가를 하나 사서 직접 팔아보기로. 정수는 동네 중고 물품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싸게 올라온 가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태 좋음 급처. 가격은 10,000원이었습니다.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이걸 사서 조금 더 비싸게 팔면 되는 건가? 그는 곧바로 판매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나 가방을 받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도착한 정수는 바로 가방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익숙했습니다. 각도도 신경 쓰고 빛도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글을 썼습니다. 상태 좋은 가방 판매합니다. 실사용 거의 없습니다. 가격은 20,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메시지가 왔습니다. 정품 맞나요? 정수는 당황했습니다. 정품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확인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그럼 안 살게요. 대화는 끝났습니다. 정수는 다시 멈춰섰습니다. 또 실패였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다시 중고거래 글들을 하나씩 읽어봤습니다. 정품 여부, 구매 시기, 사용기간, 상세 설명. 모든 것이 자신보다 훨씬 구체적이었습니다. 정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물건을 파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보를 팔고 신뢰를 파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가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자신이 가진 정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메시지가 하나 더 도착했습니다. 직거래 가능하세요? 정수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온 구매 의사였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답장을 보내고 나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정했습니다. 다음 날 정수는 약속 장소에 30분이나 먼저 도착했습니다. 가방을 몇 번이나 꺼내 확인했습니다. 먼지가 묻지 않았는지, 상태는 괜찮은지. 시간이 지나고 상대방이 나타났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가방을 받아들고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정수는 긴장한 채 서 있었습니다. 이거 사용감 좀 있네요. 그 한마디에 정수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좀 낮추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20,000원에 올렸던 가방을 12,000원에 팔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익은 2,0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이상했습니다. 기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생각했던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 더 분명히 알게 된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정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말을 하고 나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오정수는 물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사용하는 것으로만 보였던 물건들이 이제는 흐름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왔고 어떻게 쓰였고 앞으로 어디로 갈 수 있는지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던 것들이 조금씩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왜 어떤 물건은 금방 팔리고 어떤 물건은 오래 남아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정수는 중고 거래 앱을 켜놓고 한참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물건들이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같은 선풍기인데도 어떤 것은 몇 시간 만에 팔리고 어떤 것은 며칠이 지나도 그대로였습니다. 정수는 그 차이를 하나씩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설명, 가격, 시간. 하나하나 비교해보니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이 깔끔한 물건이 먼저 팔렸습니다. 설명이 구체적인 물건이 더 빨리 팔렸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신뢰가 먼저 움직인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정수는 그날 이후로 하루의 대부분을 분석하는 데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는 이상하게도 그 시간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내가 하던 거 아닌가. 물류회사에서 일하던 시절 그는 늘 흐름을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에서 물건이 들어오고 어디에서 막히고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그걸 보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회사에서 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경험이 여기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다시 선풍기를 떠올렸습니다. 왜 그건 팔리지 않았을까? 사진이 어두웠고 설명이 부족하기도 했고 가격도 애매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다시 선풍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먼저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날개 사이 먼지까지 꼼꼼하게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바꿨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 놓았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을 찍었습니다. 전체 모습, 가까운 모습, 작동하는 모습, 각각의 사진이 의미를 가지도록 찍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다시 썼습니다. 3단 바람 조절 가능, 작동 상태 매우 양호합니다. 최근까지 사용하던 제품이며 청소 완료 상태입니다.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문장이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수는 마지막으로 가격을 다시 정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낮추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제품들을 비교한 후 적당한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등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예전과는 조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어느 정도 근거 있는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날 밤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혹시 지금도 거래 가능하실까요? 정수는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느낌이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흥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다음 날 약속이 잡혔습니다. 정수는 이번에도 일찍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불안보다는 준비된 느낌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도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선풍기를 받아들고 살펴봤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상태 좋네요. 사진이랑 똑같네요. 그 말이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상대방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정수는 돈을 받았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느낌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판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이해한 것을 증명한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문득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주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다시 휴대폰을 켰습니다.
이번에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흐름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엇이 잘 팔리고 있는지, 어떤 가격대가 움직이고 있는지, 그는 점점 더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수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새로운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단지 같은 일을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그 깨달음은 작았지만 그의 마음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었죠. 아직 작고 미약했지만 다시 시작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선풍기를 팔고 난 이후 오정수의 하루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무엇이 올라왔는지, 어떤 물건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 막막했던 아침이었지만 이제는 무엇을 봐야 할지 알고 있는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아주 작았지만 정수에게는 분명한 차이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작정 물건을 사지 않았습니다. 먼저 흐름을 보고 그 다음에 판단했습니다. 어떤 물건이 자주 거래되는지, 어떤 가격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왜 그 물건을 선택하는지였습니다. 정수는 점점 더 세밀하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급하게 파는 물건과 죗값을 받는 물건의 차이였습니다. 급하게 파는 물건은 가격이 낮았고 설명도 짧았습니다. 사진도 대충 찍혀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틈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그런 물건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이 낮지만 상태는 나쁘지 않은 물건들. 그날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소형 전자제품이었습니다. 가격은 시세보다 확실히 낮았습니다. 정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보기로.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전과는 다른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연습이 아니라 조금 더 확실한 시도였기 때문입니다. 정수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물건을 꺼냈습니다.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작동 여부를 체크하고 흠집이 있는지 살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제는 망설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떤 각도로 찍어야 하는지, 어떤 빛에서 찍어야 하는지, 어떤 구성이 좋은지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글도 자연스럽게 써졌습니다. 작동 상태 정상, 외관 양호, 최근까지 사용하던 제품입니다.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문장이 매끄러워졌습니다. 가격도 신중하게 정했습니다.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게. 등록을 마치고 나서 정수는 조용히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제는 기다리는 시간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혹시 오늘 거래 가능하신가요? 정수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약속은 빠르게 잡혔습니다. 이번 거래는 이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물건을 확인하고 바로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가격도 흥정 없이 그대로였습니다. 정수는 돈을 받았습니다.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남는 것이 있었습니다. 크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정수에게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며 계산해 봤습니다. 구매 가격, 판매 가격, 남은 금액. 숫자가 분명히 남았습니다. 정수는 그 숫자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결과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수는 조금 더 자신 있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두 개씩 물건을 사고 다시 정리해서 판매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도 있었지만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실패보다 성공이 조금씩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수는 평소처럼 거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동네 골목을 지나는데 한 가게 앞에 물건들이 쌓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박스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놓여 있었고 안에는 다양한 물건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무심코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때 가게 안에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남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리 좀 해야 하는데 일이 많아서요. 정수는 다시 박스들을 바라봤습니다.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물건이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수의 눈에는 그 안의 흐름이 보였습니다. 무엇이 팔릴 수 있는지,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하는지.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정리 도와드릴까요? 남자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 제가 그런 일을 좀 해봤습니다.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자는 잠시 정수를 바라보다가 웃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정수는 박스 하나를 열었습니다. 물건을 꺼내고 종류별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사용 가능한 것, 상태가 좋은 것, 조금 손이 필요한 것. 그의 손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런 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정수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오래 하던 일이랑 비슷합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30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혼자 하던 일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다는 느낌.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일이 단순한 중고 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에게는 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것을, 그 가능성이 그의 발걸음을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오정수의 하루는 더 이상 혼자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작게 시작된 일이었지만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박스를 정리해주는 일이었습니다. 동네 가게 앞에 쌓여있던 물건들을 분류하고 상태를 확인하고 쓸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그것을 단순한 정리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 안에서도 흐름이 보였습니다. 어떤 물건이 먼저 나가야 하는지, 어떤 것은 조금 손을 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은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내놓는 것이 더 나은지. 그 판단은 오래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 배민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도움 정도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수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물건을 정리하고 분류하고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게의 모습이 점점 바뀌고 있었습니다. 어수선하게 쌓여있던 박스들이 정리되기 시작했고 찾기 어려웠던 물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물건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조금씩이었지만 분명히 달랐습니다. 민수는 어느 날 정수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왜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정수는 잠시 물건을 들여다보다가 대답했습니다. 보이게 나서 그렇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핵심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면 사람은 선택하게 됩니다. 정수는 그 단순한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물건을 단순히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종류별로 나누고 상태별로 구분하고
사람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가도록 배치했습니다. 그 결과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점점 정수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혹시 이거 계속 같이 하실 생각 있으세요? 그 질문은 조심스러웠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대답하지 못했을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보겠습니다. 그 말은 확신이 아니라 의지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수는 가게에 나가는 시간이 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고 가게에 도착해서 일을 시작하고 하루를 정리하고 돌아오는 흐름. 그것은 오랜만에 느끼는 일상의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집에서도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이미경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이 나가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식탁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요즘은 어디 다니세요? 정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동네 가게 하나 도와주고 있습니다. 일은 되세요? 그 질문에는 여전히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씩 됩니다. 그 말은 과장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조금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금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던 시간에서 벗어나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시간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었지만 가끔씩 정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다시 움직이는 사람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작은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민수가 정수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가 내민 것은 휴대폰이었습니다. 온라인 판매 페이지였습니다. 요즘은 오프라인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온라인도 같이 해야 합니다. 정수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영역이었습니다. 중고거래는 해봤지만 이건 그보다 더 체계적인 구조였습니다. 상품 등록, 재고, 관리, 배송 처리. 정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솔직했습니다. 민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지금까지 한 거 보면 충분히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과를 본 사람의 판단이었습니다. 정수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말은 작았지만 그의 안에서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수의 일은 다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만드는 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물건이 들어오고 정리되고 나가고 다시 채워지는 구조. 그 구조가 조금씩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오정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큰 성공을 이룬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작은 가게였고 여전히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멈춰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흐름 속에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그를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이후 오정수의 하루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일이 아니라 머리로 판단하고 흐름을 조율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아침에 가게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전날 들어온 주문을 확인하고 재고를 체크하고 배송 준비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화면도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상품 등록 방식, 가격 조정, 고객 문의 응답까지 하나씩 배워가며 정수는 조금씩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역시 그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요즘은 제가 할 일이 없네요.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인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죠. 분명히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매출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고 물건의 회전도 이전보다 훨씬 빨라졌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방향은 분명히 맞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되었습니다. 정수는 주문 목록을 확인하고 물건을 하나씩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보였습니다. 같은 제품에 대한 주문이 유독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잘 팔리는 제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량이 계속 늘어나자 정수는 멈칫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민수도 화면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 정도는 아닌데.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고객 문의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거 정품 맞나요? 다른 데서 가품이라고 하던데요. 정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정품 여부. 그 단어는 이전에도 한번 겪었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판매량이 많았고 이미 여러 건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정수는 바로 제품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설마. 그날 오후 두 사람은 같은 제품을 취급하는 다른 업체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물량이 정품이 아닌 유사 제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지만 정품과는 다른 제품이었습니다. 정수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팔았던 물건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미 여러 사람에게 전달된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민수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상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고객 문의는 계속 들어오고 있었고 불만도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리뷰도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가품 아닌가요? 설명과 다른 것 같습니다. 정수는 화면을 바라보며 손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잘 돌아가던 흐름이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결국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정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일이 좀 있었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더 묻지 않았지만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고객 문의를 하나씩 읽었습니다. 답장을 해야 했습니다.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확인 후 조치하겠습니다. 같은 문장을 반복했습니다. 한 줄 한 줄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또 실패하는 건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고 생각했던 순간 다시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그냥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미 책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정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도망치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 그 밤은 길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이 끝나면
더 어려운 선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오정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좀처럼 잠이 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휴대폰 화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현실이 그대로였습니다. 고객들의 메시지, 의심이 담긴 질문, 불만이 담긴 문장들. 하나하나가 머릿속에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거 가품 아닌가요? 설명과 다릅니다. 환불 요청드립니다. 그 문장들은 단순한 항의가 아니었습니다. 정수에게는 스스로를 향한 질문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그 질문 앞에서 정수는 쉽게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나름대로 정직하게 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했고 아는 것은 최대한 정확하게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채 판매를 했고 그 결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의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이미 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수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간을 확인하니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조용한 집안에서 혼자 앉아있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문득 예전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한 번은 물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출고된 물건 중 일부가 잘못 배송되는 사고였습니다. 당시에도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피하려는 사람들도 있었고 문제를 축소하려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때 정수는 회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으면 인정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 말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결정이 회사를 살렸습니다. 그 기억이 떠오른 순간 정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그 말은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로 나갔습니다. 민수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정수였습니다. 전부 환불 처리합시다. 민수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전부요? 예. 이미 나간 것도 앞으로 나갈 것도 전부 정리해야 합니다. 그 말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손해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손해가 꽤 큽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 손해 안 보려고 하면 나중에 더 크게 무너집니다. 그 말은 단순한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경험에서 나온 확신이었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들에게 하나씩 연락을 돌렸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해당 제품은 문제가 확인되어 전액 환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같은 문장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상했던 반응들이 돌아왔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늦었습니다. 이런 건 처음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먼저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처리해 주는 곳은 처음입니다. 정수는 그 메시지들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든 과정이었지만 틀린 선택은 아니라는 확신이 조금씩 생기고 있었습니다. 가게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재고는 묶였고 현금 흐름도 막혔습니다. 며칠 동안은 거의 아무것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불안에 휩싸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오후 한 고객으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다른 제품도 판매하시나요? 정수는 잠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 한 문장이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겠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예, 현재 다른 제품도 준비 중입니다. 곧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상황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리뷰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문제 있었지만 대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또 하나 올라왔습니다.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문장들은 작았지만 정수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신뢰를 다시 쌓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가게 한쪽에 서서 물건들을 바라봤습니다. 아직은 부족했습니다. 여전히 작은 가게였고 여전히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수는 조금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이 앞으로를 버틸 수 있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환불과 정리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을 무렵 가게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거래가 줄어들었고 방문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가게를 둘러보더니 진열된 물건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정수를 향해 물었습니다. 혹시 이 제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정수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질문은 익숙하면서도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예, 어떤 부분이 궁금하십니까? 손님은 제품을 들어보이며 이것저것 질문을 했습니다. 기능, 상태, 사용기간, 주의할 점까지. 정수는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했고 아는 것은 최대한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있는 그대로를 설명했습니다. 잠시 후 손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 한마디는 짧았지만 정수의 가슴 안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거래가 끝나고 손님이 나가자 정수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비슷한 일이 하나둘씩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와서 묻고 정수가 설명하고 그리고 구매가 이루어지는 흐름. 예전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가격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듣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민수도 그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요즘은 손님들이 꼭 물어보고 사네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더 오래갑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한번 쌓이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신뢰가 조금씩 쌓이고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리뷰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믿고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 생겼을 때 대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수는 그 문장들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혹시라도 이 흐름이 깨지지 않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불안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수가 들어오자 조용히 물었습니다. 요즘은 어떠세요? 정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한마디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저 상황을 넘기기 위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느끼고 있는 감정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표정이 많이 달라지셨어요.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괜히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아빠. 정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요즘 멋있으세요. 그 말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냥 다시 시작하시는 게 멋있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정수에게는 깊게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채워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처음 회사를 나왔을 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어디에도 필요 없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무엇보다 크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가게에서 작은 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가게를 둘러보다가 정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이런 물건들 대신 정리도 해주십니까? 정수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상황이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물건이 너무 많아서.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말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망설였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정수는 가게 문을 닫으며 조용히 주변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자신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를 다시 살아가게 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정리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날, 오정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을 맑게 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상가였습니다. 오래된 간판, 반쯤 내려진 셔터, 그리고 그 앞에 쌓여있는 수많은 박스들. 정수는 잠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몇 달 전이었다면 그저 지나쳤을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지,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하는지 이미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문을 열며 정수를 맞이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공간은 어수선했습니다. 물건들은 뒤섞여 있었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했습니다. 그는 박스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꺼냈습니다.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종류별로 나누고 상태를 확인하고 다시 배치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은 예전 회사에서 일하던 때와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혀 다른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공간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져 있던 물건들이 자리를 찾았고 막혀있던 동선이 열렸습니다. 가게 주인은 그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군요. 정수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보이게 만들면 흐릅니다. 그 말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의 정리였습니다. 그날 하루가 끝날 무렵 가게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손을 털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가게 주인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수고비입니다. 정수는 잠시 그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회사에서 받던 월급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봉투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는 평소보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거리는 조용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날의 하늘은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풍경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와 아들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수가 들어오자 아내가 먼저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정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일을 하고 왔습니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들도 말을 보탰습니다. 이제 진짜 출근하시는 거네요. 정수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날 저녁 식탁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어색하지도 않았습니다. 평범했지만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정수는 혼자 잠시 거실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처음 회사를 떠났을 때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고 어디에도 필요 없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배우는 과정에 있었고 여전히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그는 다시 선택하고 있다는 것. 누군가가 정해준 길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 사실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다시 아침 6시 30분에 눈을 떴습니다. 습관처럼 몸이 먼저 깨어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춰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출근 준비를 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방향으로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도 가야지.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도 아니었지만 분명한 의지였습니다. 그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양복이 아니었습니다. 편한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옷은 이제 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밀려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의 하루를 다시 시작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오정수는 처음으로 출근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살아간다는 느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